자, 오늘 그 삼각 방정식 부등식의 두 번째 시간이죠. 자, 오늘은 저번에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을 다뤄봤다면 이제 가장 좀 많이 응용된 방부등식을 한번 다뤄보도록 합니다. 자, 문제는 딱 3개 풀 거예요. 근데 3가지를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굉장히 좀 길어질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수업의 핵심은 나중에 이야기 됩니다. 자, 지금 얘기해봤자 자꾸 뜬구름처럼 얘기가 들려요. 자, 마지막에 하여튼 정리를 할 테니까 잘 보시고 한 문제로 한번 다뤄볼게요. 이 방정식이 이 범위에서 실근을 가질 A 범위를 구하시오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요? 한번 보세요. 먼저 일단 방정식을 잘 살펴보면 뭔가 좀 간단하게 바뀌죠. 그지? 문자가 통일되잖아. 저번 시간에 했듯이. 그러면 지금 여기선 어떻게 해요? 코사인 제곱을 1-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 있잖아. 맞죠? 자, 얘를 1-사인 제곱 바꾸면 사인이 치환되죠? 이거 저번에 했던 거예요. 그대로 했던 거야. 자, 바로 갑니다. 자, 얘를 사인으로 바꿔주면 1-사인 제곱 x로 바꿔주면요. 전체에서 사인 x를 t로 치환할 수 있죠. 됐지? 그러면 t로 치환하면 방정식은 어떻게 될까요? 자, 선생님이 좀 생략해서 빨리 쓸게요. 자, 어떻게 되냐면 t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t 플러스 2a는 0이 나옵니다. 뭐 이건 어렵지 않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 프린트에 써 있지만 치환이나 소거를 한 문제는 반드시 범위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치환이나 소거를 한 문제는 반드시 범위를 생각해요. 지금 사인을 t로 치환했거든. 그럼 분명히 여기서 t의 범위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t의 범위는 어디서 구하냐면 반드시 이 식에서 t의 범위를 구합니다. 잘 기억해요. t로 놓은 식에서 그 t의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t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그래프를 또 그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저번에 잠시 보였는데요. 그럼 이게 뭐냐면 t가 y축에 해당되고 x가 그죠? 독립변수죠. 그러면 sin x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그려져서 근데 주어진 x 범위가요. 여기입니다. 파이부터 2분의 3파이. 파이가 여기가 되고 2분의 3파이가 여기가 되죠. 그지? 그럼 그래프는 어디입니까? 이거 4이니까 결국 요 부분만 해당되겠죠? 요 부분. 그럼 결국 이 부분에 해당되는 t의 범위가 얼마입니까? 다른 말로 치역이죠. 자, 그래서 치역이 그림에서 보이듯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됐죠? 자, 반드시 치환한 식에서 t의 범위가 나온다는 거 기억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t의 방정식으로 바뀌면서 범위도 t로 바뀌었어요. 문제가 싹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얘가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문제가 바뀐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앞에 있는 문제는 버립니다. 자, 우리는 새로운 문제를 만든 거예요. 자,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를 지금부터 우리는 다뤄야 됩니다. 자, 2차 방정식이 실근 갖는다. 무엇을 이용할까요? 자, 만약에 범위가 없다면요. 그냥 판별식으로 해결되죠. 그럼 범위가 있으면 자,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프를 이용해야 됩니다. 좀 이따 마지막에 강조하겠지만 실근의 존재 조건 혹은 실근의 개수 문제는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이 몇 개냐로 실근의 개수를 파악하고요. 교점이 있냐 없냐로 실근이 있냐 없냐를 반드시 구분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지금은 우린 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그러면 포물선이 어떻게 그려지기를 좀 예상을 하냐면요. 자, 보세요. 이게 지금 변수가 t입니다. 자, 이 2차식을 잠시 뭐 ft라고 놓으면 자, 이건 잠시 빼고 포물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포물선이 t의 범위가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0인데 요 사이에서 근을 가지려면 이 포물선이 반드시 이 사이를 지나가야 돼요. 이해 갑니까? 그래서 요 교점이 바로 이 방정식의 근이 됩니다. 자, 이 얘기를 길게 하면 너무 어렵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반드시 요 지점을 포물선이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지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지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이렇게 지날 수도 있죠. 사이를 지나가기만 하면 분명히 실근은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함수 문제가 되죠. 약간 여러분들이 이미. 자, 이제 어떻게 이 함수를 조건을 만들어 줄 것이냐인데요. 자, 두 가지로 나눕니다. 먼저 이렇게 사이에 교점이 두 개 들어있는 첫 번째 모양. 이 첫 번째 모양의 2차 함수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될까요? 자, 함수를 잘 공부한 친구들은 바로 얘기할 수 있는데 반드시 마이너스 1과 0에서는 함수값이 양수여야 되겠죠. 자, 함수의 복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0보다 커야 되겠구나. 0에서 0보다 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대칭축이 사이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칭축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으면서 x축에 닿아야 됩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런데 자, 항상 조심할 거는 여러분들 끝 구간입니다. 지금 구간에 양끝점이 포함되어 있어요. 분명히. 그럼 포물선은 마이너스 1을 지나서 이렇게 그려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함수값에는 등호가 들어갈 수 있겠죠. 항상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등호는.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을 계산해주면 A 범위가 나오겠죠. 그 다음 이건 좀 이따 계산을 하기로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요 포물선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 포물선. 이 파란색 포물선은 뭘 만족할까요? 마이너스 1과 0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니까 함수값이 여기서는 음수고 1에서는 양수의 함수값이 나오겠죠? 파란 포물선이. 근데 요 포물선도 마찬가지야. 잘 보면 0에선 내려가고 마이너스 1에서는 올라가겠죠? 즉, 두 번째 파란 곡선 두 개를 한꺼번에 조건을 만들면 F-1하고 F0, 즉 함수값 두 개가 분명히 부호가 다릅니다. 그치? 얘는 0에서 음수 나오면 여기선 양수 나오고 얘는 여기서 음수 나오면 0에서 양수 나오니까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두 개가. 그럼 그거를 수학적으로 가장 이쁘게 표현하는 방법이 곱이 음수라고 하면 부호가 다르다는 뜻이 되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등호가 들어갑니다. 그죠? 끝점이. 포물선이 0을 지나도 돼요. 그냥 0을 이렇게 지나가도 분명히 실근을 갖는 게 맞거든. 끝점을 지나도 된다는 뜻에서 등호까지 넣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포물선의 모양을 그대로 조건으로 만들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거를 선생님이 다 보여주긴 좀 길어질 수 있는데요. 잠시씩만 써볼까요, 그냥? 자, 좋아요. F-1은 저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1 플러스 A 플러스 2 플러스 2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F0은 그냥 2A가 되겠죠. 0보다 크거나 같다. 대칭축이 2분의 A 플러스 2가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고요.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이야. 그지? 4개 따로따로 계산해서 교집합하면 첫 번째 그래프, 1번 그래프에 어떤 답이 나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대로예요. 식 만들어서 계산해주면 답이 나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에서 나온 계산 결과와 2번에서 나온 계산 결과의 합집합이 되겠죠. 경우가 두 가지 있는 거잖아. 이런 경우 또는. 자, 이게 이 문제의 답이 됩니다. 자, 지금 한 문제를 풀었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많이 들어있어요. 자,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좀 훑어볼게요. 자, 치환하면 반드시 범위를 생각해야 된다. 치환하면 범위다. 자,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 실근의 존재 혹은 실근의 개수 혹은 실근의 위치, 근이 1보다 크다든지.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그래프를 이용해라.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은 이제 나오고 여러분들이 한 문제를 풀었는데요. 자,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죠? 자, 안 되시는 분은 다시 한번 돌려보시고. 자,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문제를 푸는 내내
의아하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었겠죠. 자, 이제 끝난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다른 얘기 좀 하고 이 문제는 끝날 건데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선생님,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데요? 그렇죠. 이걸 캐치한 친구가 제대로 좀 뭔가 시계 모양을 잘 파악한 친구예요. 지금 선생님은요,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됐을 때에 대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푼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식이 있는데도 인수분해 안 하고 푼 거야. 실제로는 굉장히 잘못 푼 거예요. 그죠? 근데 일반적인 걸 보여주고 싶어서 이런 거고요. 실전에선 이렇게 갈 필요가 없었어요. 알겠습니까? 자, 이거 좀 필기할 친구들 있으면 좀 화면 조정해서 보시고요. 선생님 좀 지우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풀었어야 되느냐? 얘를 인수분해하면 t-2하고 t-a가 나와요. 그럼 이 포물선을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리겠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지금 0인데요. 얘는 반드시 여기 2를 지납니다. 포물선이 2를 반드시 지나면서 요 사이에서 실근을 가져야 돼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죠. 아무리 봐도. 맞죠? 그러면 결국 이 문제는 뭐야? 0에서 내려가고 마이너스 1에서 올라간다. 마이너스 1에서 올라가고 0에서는 함수값이 밑에 내려가 있더라. 이것만 계산하면 실제 여기 나온 답과 같은 답이 나와요. 됐죠? 자, 여러분들 좀 길어졌는데 자, 이렇게 잘 기억하시고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아까 처음에 풀었던 식하고 똑같고요. 단지 부등호만 붙어 있죠. 자, 이 부등식이 이 범위에 항상 성립하는 A 범위를 구하라. 문제입니다. 먼저 식을 변형하는 건 똑같습니다. 자, 얘를 갖다가 사인으로 바꾸겠죠. 그러면 sin x를 t로 놓게 되면은 아까처럼 t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는 것까지는 바로 쓸게요. 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식을 바꾸면요. 어떻게 돼요? t제곱 아까처럼 식이 똑같겠지? a 플러스 2t 플러스 2a가 되고요. 부등호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문제는 이제는 이 문제로 완벽하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위의 문제는 버리세요. 결국은 여러분들은 이 부등식, 2차 부등식이 이 범위에서 성립한다. 네, 이렇게 문제를 완전히 바꾼 거예요, 이제. 자,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는 함수, 그래프를 이용할 텐데요. 자, 그래프를 이용할 텐데 반드시 여러분들 또 하나 부등호 관련된 문제가 해법이 거의 다 그래프라는 걸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래서 지금도 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 인수분해가 되는 건 아까 벌써 알았죠. 자, 근데 우리는 공부하는 거니까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생각합시다. 일반적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자, 그럼 이 포물선이 이 범위에서 0보다 크다. 자, 이거를 그래프로 이해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한번 그림을 한번 여기다가 자, 한번 이해만 해볼게요. 마이너스 1과 0이 있고요. 이 구간에서 포물선이 0보다 큽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포물선이 이렇게 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겠죠? 이 범위에서는 y값이 밑에 내려오니까 양수가 안 되죠? 그럼 결국 이렇게 되는 그림을 얘기하겠네. 예를 들어서. 그치? 혹은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해 갑니까? 네. 지금 이 그래프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지금 선생님이 그려놓은 그래프들이 모두 이 범위에서 그래프가 다 0보다 크다. 위쪽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위쪽에 있는 게 맞죠? 자, 그럼 저런 그래프들을 어떻게 조건을 만드냐인데요. 자, 축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축이 마이너스 1의 왼쪽 사이에 있을 때 0의 오른쪽에 있을 때로 나눠야만 조건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냥은 힘들어요. 자, 그럼 한번 따로 떼내볼까? 먼저 첫 번째 경우에 자, 그림이 마이너스 1이 있고 0이 있는데 축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범위에서 함수가 위에 있으려면 뭐 이런 그림이나 이런 그림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만 어떻게 할까요? 조건을 어떻게 만들까요?
자, 첫째 축이에요. 자, 이게 지금 t축이고 축이 2분의 a 플러스 2입니다. 축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 있을 땐 이걸 만족하려면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위에 올라가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어차피 나머지 그래프는 전부 다 위에 있는 게 확실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때는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크다를 만족하겠네요. 두 번째는 축이 사이에 있을 때입니다. 마이너스 1과 0이 있는데 축이 사이에 있어요. 그럼 포물선은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꼭지점이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되는 건 알겠죠? 포물선이 항상 양수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결국 축이라는 것이 2분의 a 플러스 2인데 얘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을 때죠. 0 사이에 있을 땐 어떻게? 꼭지점이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되니까 판별식이 음수다로 쓰는 게 훨씬 간단하겠네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축이 마이너스 1과 0에서 0의 오른쪽에 있을 때입니다. 그럼 포물선이 뭐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0에서만 올라가면 분명히 이 범위에선 전부 다 함수가 양수인 게 확실하죠? 자, 그래서 2분의 a 플러스 2 축이 0보다 클 때는 0에서의 함수값이 양수다.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정리한 조건식이 이해가 가셔야 됩니다. 함수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부등식이란. 자, 그래서 지금 요 조건하고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식에서 계산하면 A 범위가 다 나옵니다. A 범위가 다 만들어져요. 자, 이제 답을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답은 여기 있는 조건을 교집합하고 교집합하고 교집합해서 이 조건 3개를 다시 최종적으로 합집합해 줘야 됩니다. 자, 알겠죠? 항상 경우를 나누어 푸는 모든 문제는 대부분 그 각각의 경우에서 나온 답을 마지막에 최종 합집합했죠. 경우가 이렇거나 또는 이렇거나 이러니까. 자, 이렇게 하면 뭐 이 문제는 답이 나옵니다. 자, 답은 선생님이 생략하고요. 이제는 자, 문제가 일반적으로는 풀렸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쟤는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면 인수분해 된다는 거를 만약에 캐치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얘가 인수분해가 돼요. 2차식에서. 그리고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0까지고요. 자, 이걸로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t축이 있고요.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함수가 위에 있어야 되는데 얘가 반드시 포물선이 2를 지납니다. 그죠? 그럼 2를 지나는 포물선 중에 여기선 위에 있어야 돼요. 포물선이. 그럼 어떤 그림이 나와? 뭐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겠죠. 2를 지나면서 여기서 위에 있겠네요. 또는 어떤 그림 나옵니까? 이럴 수도 있겠죠.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2를 이렇게 지날 수도 있죠. 그럼 뭐 2를 지나는 모든 포물선들을 여러분들이 다 그려보세요. 2를 지나게, 그것도 이 범위에선 항상 위쪽에 있게. 그렇게 그려보면, 그래프들을 그런 걸 그려보면 결국 뭐만 만족하면 될까요? 0에서만 함수값이 올라가 있으면 항상 여기선 다 양수겠죠, 분명히. 그래서 아하, 0에서의 함수값만 0보다 크면 되겠구나. 요거로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냥. 이해 가시나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거 푼 답하고 여기서 어렵게 푼 이 답하고는 같은 답이 나와요. 네, 이렇게 해서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근데 한번 공부 삼아서 조금 다른 얘기 한마디만 더 하고 이 문제 마감하는데, 만약에 문제가요 부등호가 반대로 됐다고 쳐볼게요. 만약에 자, 어떤 문제가 그냥 참고로 t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t 플러스 2a가 음수다로 됐다고 쳐볼게요. 범위는 똑같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포물선이 0보다 작다를 만족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0이에요. 요 범위에서 포물선이 0보다 작으려면 아래쪽에 있다는 얘기야, 포물선의 그림이.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그죠?
아니면 뭐 이런 걸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 범위에서 다 내려가 있는 포물선 이런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런 조건을 만들 때 뭘 만들면 좋을까요? 얘는 굳이 축을 나눌 필요 없죠. 뭐 축이 이쪽에 있든 사이에 있든 이쪽에 있든 결국 이 마디에서 전부 다 아래쪽에 있다는 얘기니까 결국 그냥 함수값 두 개만 밑으로 내려와 버리면 모두 다 성립하게 되겠죠. 네, 이렇게 조건으로 계산하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부등식 문제를 다 경우를 나누는 게 아닙니다. 네, 그림을 그려서 그 부등식을 만족하게 했을 때 결국 경우를 나눌 필요가 없으면 굳이 나눌 리가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문제의 핵심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가장 먼저 부등식 문제는 반드시 그래프를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잘 기억해 놓으시고 다음 문제로 볼게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 문제입니다. 함수예요. 자, 첫 번째 방정식이요. 두 번째 부등식, 세 번째 함수예요. 어차피 방정식, 부등식, 함수는 다 연관된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원래가 함수에서의 x절편이 바로 방정식의 근이죠. 뭐 이런 것들 따지면 결국 다 물고 물리는 관계입니다. 자, 함수가 이 범위에서 최대값이 1이다. a값을 구하라. 자, 여러분들 뭐 앞에서 계속했던 식변형이라 좀 지겹죠? 네, 사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사인으로 바꾸면요. 바꾸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t제곱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at 마이너스 2a로 바뀌어요. 그리고 t의 범위는 똑같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죠. 네, 이제 외웠죠. 자, 그리고 이걸 잠시 y라고 놓을게요, 그냥. 네. 근데 뭐 딴 걸로 놔도 됩니다. 어차피 t의 변수를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 조건을 쓰기 위해선 얘를 gt라고 놓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냥 새로운 다른 함수가 생긴 겁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있는 함수와 여기 있는 함수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어떤 관계에 있나요? 네, 정답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네, 분명히 그 유형은 똑같은 식이지만 얘는 여러분 그릴 수 있나요, 그래프? 못 그리죠. 이런 걸 그릴 수도 없어요. 얘는 그릴 수 있나요? 그렇죠, 그릴 수 있어요. 얘는 포물선이고 얘는 못 그려. 우리가 태어나 못 본 그래프입니다. 전혀 관련 없는 함수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 바뀐 이 함수가 최대값을 1을 갖는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자, 어떻게 머리가 좀 좋은 친구들은 선생님 전혀 다른 함수라면서 얘가 최대가 1이라고 얘가 꼭 최대가 1이라고 할 수 있나요, 원래?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좀 설명하기가 좀 뭐합니다. 그 부분까지. 네, 최대값이 1이라는 거, 그리고 최대치수는 항상 동일해요. 식만 바뀐 것 뿐이죠. 자, 그래서 이 문제만 보면 되는데 또다시 자, 축을 한번 볼게요. t축이 있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인데요. 요 범위에서 이 함수 포물선이에요. 포물선의 가장 높은 곳 최대값이 1 나온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축이 사이에 있다면야, 그래서 포물선이 뭐 이렇게 그려진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이 1 나올 수 있겠죠, y좌표가. 하지만 축이 이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축이 여기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포물선이 이렇게 된다고 쳐봅시다. 그지? 그러면은 범위는, 자, 범위를 좀 확실하게 노란 걸로, 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예요. 이 범위에서 여기 있는 함수는 최대값이 어디야? 여기잖아. 그죠? 여기서 1 나올 수도 있잖아요, 최대값이. 마찬가지. 축이 이쪽에 있으면서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수 있죠. 그러면은 최대값이 어디입니까? 이 함수는 최대값이 분명히 여기고요. 여기서 1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이 문제도 결국은 세 가지로 나눠서 세 번을 풀 수밖에 없어요. 자, 한번 떼내볼까요? 한번, 자, t축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0이고요. 축이 이쪽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최대값은 어디서 나옵니까?
자, 포물선의 모양을 대충 생각해 보면요. 최대값은 마이너스 1에서 나오겠죠. 범위가 0부터 1까지니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니까 최대값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그럼 써볼까요? 축이라는 것이 뭐예요? 지금 저 문제의 축은 A입니다. 축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축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일 때인데 등호 넣고요. 여기선. 그 다음 축이 0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축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에서의 y값, 결국 g-1이죠. 이 gx예요. 지금 이 포물선이. 얘가 최대값으로 1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축이 가운데 있다면은 마이너스 1, 0에서 축이 사이에 있다면은 분명히 최대값은 꼭지점에서 나오죠. 그지? 그럼 꼭지점은 얼마입니까? 그죠? 여기가 축이니까 이거 완전 제곱꼴로 만들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마이너스 t-a에 제곱되니까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 이렇게 어차피 완전 제곱 만들어서 문제를 잠깐 여기 없어져야 되죠. 마이너스 a 플러스 되죠. 네. 그러면 꼭지점의 y좌표가 바로 최대값이 되니까 요 값이 1 되겠죠. 마찬가지 이제는 축이 0보다 큰 경우는 얘가 마이너스 1, 0입니다. 축이 여기 있으면 포물선이 그려졌을 때 최대값이 0에서 나오게 되죠. 분명히 요 범위에서. 따라서 0 대입한 G0의 값이 1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일단 이해 가셔야 되죠. 그럼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GT에다가 값을 넣어서 직접 A 값을 구하면 돼요. 한번 조금 하나만 계산해 볼까요? G-1은 T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A가 나와요. 그죠? 얘가 1 된답니다. 따라서 A 값은 얼마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나요? 이렇게? 이렇게 구한 A 값이 문제를 풀기 위해 만든 경우를 나눈 거 있죠? 요 A 값에 해당이 돼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건. A가 이 범위를 만족합니까? 아니죠. 따라서 이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풀어서 나오는 A 값이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 이것도 확인하셔서 나오는 것만 답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삼각 함수, 삼각 방정식 부등식에 좀 응용된 문제를 다뤄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선생님이. 자,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수학. 그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래프 그리는 유형 첫 번째, 최대 최소 문제입니다. 최대 최소 문제의 기본 해법은 그래프예요. 그래프를 못 그리니까 산술기하나 다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예? 두 번째 뭐다? 그죠? 부등식 문제. 부등식 문제 해법은 거의 다 그래프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또 그래프를 그리는 어떤 유형의 문제가 있죠? 아까 했죠? 실근의 개수 문제, 실근의 위치 문제, 실근의 존재성 문제. 다 그래프 이용합니다. 자, 선생님이 뜬금없이 정리한답시고 좀 일반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꼭 중요한 얘기예요. 다시 한번 돌려서 선생님이 말한 거 언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가? 이런 그래프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꼭 어떤 유형을 암기하시는 게 더 도움될 수도 있어요.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삼각함수가 도형과 어떻게 연관돼서 응용되는가를 배우도록 합니다.